유명 억만장자 투자자죠. 빌 에크먼이 정말 극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자기 포트폴리오에.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안겨줬던 그 치폴레 멕시칸 그릴 지분을요.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돈,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단 하나의 회사에 쏟아부었죠. 바로 메타 플랫폼스. 정말 과감한 움직임이죠. 이게 그냥 어떤 주식 샀다 팔았다 이런 뉴스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이 모두가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빅테크, 그중에서도 AI에 이렇게 큰 돈을 걸었다는 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봐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움직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빌 에크먼이 빅테크와 AI의 미래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도대체 왜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장기 투자를 끝내고 갑자기 메타에 이렇게 거액을 베팅했을까요? 아마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AI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이 투자의 배경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네. 메타가 앞으로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땠죠? 거의 패닉이었죠. 거의 패닉이었잖아요. 주가가 750달러 근처에서 순식간에 그냥 6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바로 그 지점이 에크먼이 기회를 본 순간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AI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비용이 단기 수익을 갉아먹을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줄어드는 걸 못 견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에크먼은 정확히 그 지점,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내던질 때 조용히 사들인 거예요. 와, 정말 교과서적인 역발상 투자네요. 에크먼의 헤지펀드 그 퍼싱 스퀘어의 평균 매입 단가가 약 625달러라고 하니까 네, 정말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들어간 셈이네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워런 버핏의 그 유명한 격언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아, 시장의 단기적인 감정 기복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헐값에 사는 것.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정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앞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 이 계획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비용이 늘면 이익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또 다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철학을 잠시 빌려와야 해요. 워런 버핏이요? 네,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양의 자본을 아주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잠시만요. 버핏 철학이랑 연결하는 건 흥미로운데 사실 버핏은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몇 년 동안 기술주를 거의 쳐다도 안 봤잖아요. 맞아요. 그런 약간 산업시대의 논리를 AI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투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산업이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원칙 자체예요. 원칙 그 자체.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쿠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마법은 그 번 돈으로 똑같이 돈을 잘 버는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를 계속해서 열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번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새로운 쿠키 가게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에크먼은 메타가 AI에 막대한 돈을 쓰겠다고 한 발표를 비용 증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천 개의 새로운 쿠키 가게를 짓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석한 거죠. 시장이 단기 비용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그는 그 투자가 미래에 가져올 훨씬 더 큰 가치 창출 능력에 집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베팅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요. 이런 막대한 AI 투자가 만약에 HI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그런 공상과학 같은 AI. 그런 대박이 안 터지면 그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전부 낭비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에크먼이 다른 AI 기업이 아니라 메타를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정말 기가 막혀요. 오,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그런 엄청난 신사업이 탄생하지 않더라도 이 AI 투자는 절대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고요? 왜죠? 그 투자가 메타의 심장, 즉 핵심 사업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아, 일종의 안전망이 있는 베팅이 셈이죠.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AGI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발된 AI 기술이 기존 사업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AI가 핵심 사업을 어떻게 강화시키나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는 사용자를 앱에 더 오래,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아, 이건 저도 매일 체감하는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 릴스 피드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그냥 빈티지 자동차 복원 영상 좀 봤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면 30분이 사라져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참여 유도 AI가 일하는 방식인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사용자가 뭘 좋아할지, 어떤 컨텐츠에 더 오래 머무를지 AI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여주죠. 플랫폼이 더 재밌어지고 중독성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건 곧 플랫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광고주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겁니다. 광고주들이요? 네. AI는 광고주들이 자기 제품을 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줘요. 아,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여러 버전으로 자동 생성해서 테스트까지 해주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치트키를 얻는 셈이에요. 광고 효과가 그렇게 좋아지면 당연히 광고주들은 더 많은 돈을 낼 거고 그럼 메타는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메타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16%였거든요. 네? 근데 3분기에는 26%까지 가속화됐어요. 와, 엄청나네요. 막대한 투자가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에크먼은 메타가 돈을 더 쓰겠다는 발표를 듣고 이 선순환이 앞으로 더 강하게 돌겠구나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논리는 완벽해요. AI 투자가 핵심 사업을 강화해서 리스크를 줄인다. 근데 제안의 가치 투자자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네요? 하하, 아니, 메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저평가됐다고, 즉 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석한 내용이 이번 딥다이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현재 기준으로 메타의 주가는 2026년 예상 순이익의 약 21.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시장 전체 지수인 S&P 500 평균하고 거의 비슷해서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뭐 싸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네요. 딱 시장 평균 정도? 맞아요. 그런데 에크먼의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재 메타의 순이익 계산에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사업, 뭐죠? 바로 메타버스, 즉 리얼리티 랩스에 들어가는 막대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죠.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매년 수십억 달러씩 손실을 내는 사업부를 그냥 없는 셈 치자고요? 그 돈은 진짜로 나가는 돈인데 그냥 숫자 예쁘게 보이려는 회계적 트릭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에크먼의 관점은 이거예요. 이 메타버스 투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당장 내일이라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일종의 옵션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도 메타의 핵심 사업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수익성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니까요.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적 손실을 괄호 안에 넣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 메타버스 사업의 적자를 제외하고 오직 핵심 소셜미디어 사업의 가치만 따로 떼어내서 계산해보면요. 네, 어떻게 되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 사업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21.8배가 아니라 18배에 불과하게 돼요. 잠깐만요. 18배요? 그건 시장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매일 3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는 사실상 디지털 세계의 수도 같은 회사가 시장 평균보다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놓친 거죠?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보는 똑같은 재무제표 안에서 누구는 그냥 비용으로 보고 넘어간 부분을 분리해서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 거죠. 와, 이것이 바로 에크먼이 발견한 숨겨진 가치이고 깊이 있는 분석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아낸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 에크먼의 이번 투자는 단순히 메타 주식을 사라 이런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AI 분야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미래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싶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죠. 메타는 사실상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을 제외하면 이런 종류의 거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대형 기술 기업이라는 사실이요. 아, 이 게임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빅테크들의 막대한 지출 계획에 불안해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경쟁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 즉 해자, 모트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런 전략의 위험은 없을까요? 어떤 위험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AI라는 한 방향에만 쏟아붓는 것이 오히려 거대한 그룹 싱크를 만들어서 그 다음의 패러다임 변화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마치 메타가 틱톡이 주도한 숏폼 비디오 열풍을 뒤늦게 따라갔던 것처럼요. 모든 자원과 인재가 AI에만 집중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는 혁신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군요. 성공 공식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 막대한 투자가 성공해서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들이 구축한 해자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질 거예요. 네, 그때 얻게 될 상승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겠지만 동시에 시장 지배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소수의 거대 기업만이 이 살벌한 AI 군비 경쟁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네. 만약 그렇다면 미래의 기술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미래인지 혹은 경계해야 할 미래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